처럼 세계를 누빈다고 해서 킴기즈칸이라고 불렸는데요. 김우중 회장, 그는 왜 이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돌아와야 했을까요? 김우중 회장이 아직 소년이던 1950년대 대구의 한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문 사세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신문입니다. 남보다 일찍 나와서 남보다 더 많이 파는 게 김우중 회장의 전략이었는데 남들도 죄다 일찍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쪽에서도 신문 사세요. 이쪽에서도 신문 사세요. 경쟁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100불은 팔아야지 내 식구가 겨우 하루 먹고 살 돈을 받는데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결국에 누군가는 굶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년 우중이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어차피 이건 속도전이야. 그날 밤에 우중이는 등불 앞에서 하염없이 무언가를 접어요. 종이 접기 아니고 딱지도 아니에요. 1원, 2원, 3원. 1원짜리 지폐를 3장씩 모아서 삼각으로 접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당시 3원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거스름돈 주는. 예전에 진짜 그런 거 있었어. 슈퍼 같은 데나 문구점 가면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쌓아놓고 뭐 사면 바로 이렇게 거스름돈 주고 빨리빨리 주려고.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정답 맞춰버렸구나. 잔돈 거슬러주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거스름돈을 접어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만큼 신문을 더 빨리 팔 수가 있었겠죠. 속도. 자, 하지만 이 방법도 그렇게 오래가진 못합니다. 따라하기 쉬우니까. 경쟁자들이 다 우중이를 따라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업가라면, 네, 내가 우중이라면. 저는 그 체인점. 아, 그러니까 난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점처럼? 지점을 만들어서. 김우중이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에 먼저 갖다 줘. 사기 전에. 아니, 그럼 돈을 먼저 안 줄 것 주고.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 많이 했어요, 옛날 실제로. 그쵸, 옛날에 그냥 신문 다짜고짜 주고 청구를 했어요. 아, 후불제처럼요? 응. 그냥 찔러주고? 네. 오, 김이나 씨가 이번에도 연속으로 정답을 맞추셨는데 죄송해요. 김우중 회장과 어떻게 동년배를 사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연배이다 보니까. 소년 김우중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자, 신문이요. 매대마다 신문을 그냥 뿌리면서 지나가요. 아, 돈은 이따 받으러 갈게요. 선배달 후수금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다른 경쟁자들 따라했을까요? 근데 나 소심하면 못 따라할 것 같아. 소심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완이 좋아야 돼. 자, 이때가 50년대잖아요. 보고도 따라할 엄두를 못 내요. 아니, 우중이 저러다가 돈 떼먹히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치. 뭘 믿고 신문을 그냥 주지? 하지만 우중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문값을 못 받아서 보는 손해보다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때부터 이미 리스크 테이킹을. 이것도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너무 하고 싶어서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뒤에 수금해야 되거든요.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틀리기도 부지기수고 아닌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남들보다 먼저 빠르게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내가 벌려놓고 다시 수습을 하겠다. 그리고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를 생각을 해보면 미리 잔돈을 다 계산해 놓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을 아낄 수 그렇죠. 이것이 김우중 회장의 가장 중요한 성공 전략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작동을 해요. 원래 이 청년 김우중 회장님은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견 무역업체에서 뭐 좀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인턴인 거죠. 그런데 무역업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통역? 통역, 그렇죠. 영어.
어쨌든 영어가 필요한데 당시 우리나라 사회에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중아 너 영어 잘하지? 우리 회사에 와서 딱 6개월만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 요청하신 분이 김우중 회장한테 장학금을 4년 동안 지급해준 무역회사 사장님이시거든요. 공교롭게. 아하. 그러면 가야죠.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남들이 하는 걸 보니까 답답해. 저걸 저렇게밖에 일 처리를 못하나? 내가 하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반복적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본인이 싹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 복사기가 사무실마다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서류 작업을 해야 되면 매번 새로 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리 다 기입해 놔도 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매번 새로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행정적인 서류까지도 다 미리 만들어서 이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금방 해결이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턴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젊은 친구가 이렇게 일을 잘하면 사장님 눈에 이뻐 안 이뻐? 너무 예쁘죠. 너무 보물이지 이쁘죠. 보물이야. 그런데다가 사업 수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자 돈을 좀 주면서 유학 가기 전에 여행이나 좀 다녀오지 않으련 해서 나가게 됐는데 비행기 티켓을 끊어줘서 보냈더니 하라는 여행은 안 하고 심지어 일거리를 따왔습니다. 이야. 이뻐라. 너무 이쁘다. 뭐야. 무려 37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와요. 37만이면 4억 넘는데 그때 4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우리나라 섬유회사 기계들을 다 돌려도 그 양을 한꺼번에 1년 안에 다 맞추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어이구야. 양의 주문을 따온 거예요. 인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계가 아니네. 우리가 그 이전에도 수출을 굉장히 섬유 수출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주문을 낸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섬유 회사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직수출을 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브로커 없이 다이렉트로